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민태민 의원, 김주원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4월 둘째 주 경마인데요. 이번 주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수가 한 명 왔어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왔더라고요. 예. 우리 김주원 의원이 좀 조사를 한 모양인데 어떤 기수입니까? 예, 제러드 사무엘이라는 선수인데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승 경력이 그래도 올해로 이제 12년째 되는 이 중견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공이면은 저희 나라보다 한 단계 윗구미에 좀 이 발전된 경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경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선진 경마를 습득하고 한국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기수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 뭐 3년간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통산 2,000전이 넘는 이 좀 경주 경험이 많은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우승은 100승, 거기에 뭐 2착 300여 회, 이제 복승률 한 11%면요. 이제 남아공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름값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쟁쟁한 기수들이 남아공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예, 좋은 활약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러드 사무엘. 예, 제러들이 난 처음 봤을 때는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 이게 그 마사에 보니까 기승 계약이 이미 한 2주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남아공에서 예전에 그 말 탔던 한국 이제 팬들이 좀 아실 만한 기수가 게리 슐렉터라고 예전에 슐렉터. 그 국제 기수 추천 경주에서 우승했던 노익장 과시했던 그 기수라든가 잠깐 있다가 이제 갔던 두소 기수 이런 애들이 이제 남아공에서 조금 경험이 좀 있죠. 아, 둘소 남아공에 있었나요? 네, 두소도 둘소는 마카오에 있었던 애. 마카오인데 남아공에서 말을 거기 거쳐서 온 거라고. 예. 둘소 걔는 문세영이랑 같이 있었어요 마카오에서. 네. 문세영이 말 탈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추위에 무지하게 약한 놈인데 하필이면 겨울에 우리나라로 와서 아주 왕 고생만 하고 갔어요. 브라질에 둘소. 생각납니다. 아무튼 사무엘인지 사무실인지 일단은 뭐 이번 주 몇 마리를 타고 있는데 한번 팬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고요. 지난주에 서울 경마 뭐 김주원 의원이나 민태민 의원이나 저나 뭐 거의 뭐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때기를 뭐 뜯어버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민태민 의원은 서울 5경주 때 토요일날 IM4U의 라온셀마라는 그 시네마 망아지를 고장 때려잡으면서 그 배당이 20배가 나왔어요. 3복승까지 잡았죠? 아주 모조리 잡아버렸던 이 민태민 의원의 뭐 주특기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말들 혈통적으로 분석해서 또 조견내용 분석해서 제대로 때려잡는 게 민태민 의원의 주특기인데 그 주특기가 발휘된 것 같고, 자 우리 김주원 의원도 특명의 소통시대 15배짜리를 단통으로 그때 뭐가 하나 있었는데 뭘 빼고 맞췄죠? 특명의 소통시대에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던 혀를 뺐네요. 요즘에는 이제 기억력이 이제 한 주가 지나면 하도 이렇게 막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거를 빼고 오팔 한 방, 8호 한 방. 타피 포인트네요. 타피 포인트. 타피 포인트. 체중이 많이 빠졌었어요. 네. 타피 포인트를 잘라버리고 오팔 한 방으로 때려잡았고. 저 임승진 역시도 뭐 불러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네요. 에스컬레이터 조계산 쌍승시 90배짜리 나왔던 걸 오전장에 일찌감치 때려잡아버리고 그 이후로도 서울거 한 7, 8개를 때려잡으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저희 셋 자신있게 서울경마 정복에 나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4월 11일 4월 둘째 주 토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승부경주를 일단 공지할게요. 김주원 의원이 3경주와 6경주, 그 중에서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 민태민 의원이 2경주와 5경주, 그 중에서 5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임승진이는 4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는데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1일 토요일 1경주부터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싹수 있는 망아지들도 좀 나오고요. 제가 언뜻 봤을 때 또 가꾸시를 시키고 있는 가꾸신 말도 있고 또 전력이 드러난 말도 있는 일단 혼전으로 스타트가 되겠는데 이제 김주원 의원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마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제가 현장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로서 관심 있는 말은 5번마 벨리스톰이 되겠습니다. 제 거리가 다소 좀 아쉬워요. 이게 1200m 이상 좀 넉넉한 거리에 나왔다면 주저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강축으로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일단 발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신의 마필이라 제 1000m 거리에서 과연 문세용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음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전에 48.5방의 초대 3관마 있죠. JS 올드와 뛰는 폼이 다소 좀 유사해요. 발스힘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에 반한 넓은 보폭을 가지고 이제 상대들을 압도했던 게 JS 올드인데 이 벨리스톰 역시나 어느 정도 성장할 자질이 엿보이는 이 주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현장까지 좀 더 확인해보고 이상 없다라면 일단 5번마 벨리스톰은 관심권에 좀 두는 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번 벨리스톰. 주행감사 때 보니까 뭐 주폭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해요. 네. 문제는 이제 1000m 단거리에 나왔다는 건데 그게 하나 아쉽죠. 좀 찝찝해요. 예, 마방에서도 1200 정도가 딱 좋은데 굳이 문세영 기수를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1000m밖에 탈 데가 없다 하더라. 그래서 1000m에 나왔다. 이런 좀 고충 섞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그동안에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얼마만큼 보강이 됐는지가 관건이다. 5번 벨리스톰 김주원 의원의 관심마였고 민태민요. 네, 저는 또 다른 시네마필 6번 달려라 루키를 관심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휠 어웨이라는 그 자마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단거리형 같아요. 애쉬 부산 경마장의 애쉬를 비롯해서 조기에 좀 발발이 열통이 아닌가 싶은 그 휠 어웨이의 자마인데 이 목마가 로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1조의 1군에 가 있는 스트롱로드의 목의 형제마입니다. 물론 그 스트롱로드는 AP 워리어라고 포인마일 혈통이라서 뭐 1군까지 넉넉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달려라 루키 이 말이 지난주에 원래 나오려고 출전을 준비를 잘 해놨던 말입니다.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5번 벨리스톰은 선두력에 비해 지구력이 좋은 반면에 달려라 루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빠르게 완성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6번 달려라 루키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민태민은 역시도 시네마 쪽에 6번 달려라 루키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주행검사와 더불어서 조교 내용까지 나름대로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을 무기로 하고 있는 말, 단거리에 어울리는 말, 6번 달려라 루키를 언급해 주셨고 저는 5번이고 6번이고 나름대로 마방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놓은 건 맞아요. 맞는데 처음 뛰는 말보다는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체말로 가꾸시를 시키고 있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실전에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기량을 늘리고 있는 말도 많이 나오는 중에 저는 12번만 고래사랑요. 지난 2월 7일 날에는 제가 인기를 모을 때 완전히 잘라드렸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그리고 지난 3월 14일 날에는 쐈어요. 쐈는데 당시에 상대가 너무 셌습니다. 그리핀의 썬데이 드리머 국산 육군의 나름대로 좀 뛴다는 애들 팀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게 일부 고래사랑인데 요번에는 좀 널널한 편성을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지만 조금 불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12번만 고려사랑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양쪽 위원님들이 지금 5번 벨리스톰과 6번 달려라 루키 이 시네마 쪽에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팬 여러분들도 5번, 6번 이 망아지들, 처음 뛰는 망아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서 1경주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m고요. 6등급 경주 11마리인데 이번 2경주는 우리 민태민 의원의 준맹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김주원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8번마 로드힐이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는 준비 자체가 안 됐고 레이스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게 로드힐인데 와 그러고도 막판에 어마어마한 기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이제 마방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훈련 준비 잘 돼 있고요. 조건 보니까는 무난하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꽂힐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라는 판단이라 뭐 문세영 기수 실수 없이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8번마 로드힐. 뭐 김주원 의원이 뭐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8번 로드힐이에요. 조금 센 편성에 나와라, 최악의 조건으로 나와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육군에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센 말들을 만나기를 바랬는데 편성을 보니까 안 세요. 그러면서 대가리 팔려버리게 생겼어요. 폼이 좀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8번 로드힐 저 역시도 우선 관심마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민태민 위원의 승부의 변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로드힐이 임승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축으로 아마 팔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포메로이 자마로서 많이 뛸 말이에요. 뛸 말은. 하지만 좀 주행 자세가 아직은 조금은 틀어져 있다는 점에서 8번 로드힐을 후착으로 한번 돌려놓고 승부를 좀 볼 생각입니다. 여기 노리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내용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 현장 예상을 통해서 내용은 있는데 말이 그에 상응하는 컨디션을 못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경주를 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컨디션 부족한 가운데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끌어냈고요. 이번에는 훈련 내용이 정말 눈에 쏙 들어올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경주 조건을 보니까 이건 뭐 선행까지도 이번에 잡아 뺄 수 있는 절호의 입상을 위한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 노림수말을 쌍승식 축으로 해서 8번 로드힐을 완짱으로 때리는 승부입니다. 그리고 혹여 이제 8번 로드휠이 잘못됐을 경우에 나오는 중고배당 맞건 한 2마리 정도만 엮어 때린다면은 충분히 이경주에서 전반부 항구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리는 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태민 위원의 준메인 승부의 변은 8번마 로드힐도 좋지만 더 좋은 놈이 하나 있다. 네. 그러니까 8번 로드힐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상태에서 쌍승식이 뒤집어지는 그림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쌍승식이 뒤집어지는 짭짤한 배당 한 방에 혹여 8번 로드힐이 잘못됐을 때 나와주는 큰 배당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갬블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8번 로드힐에 붙여 때리는 노림수짜리 한 방 뒤집어지는 쌍승 짭짤할 것 같습니다. 토요 이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3경주는 우리 김주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예요. 그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민태민 위원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데뷔전에서 제가 복병마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당시의 편성이 현군 최강 편성을 만났던 말이에요. 바로 4번의 컬러즈 데이를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3세마 첫 번째 대상 경주였던 KICOM 마일 경주에서 또다시 라팔과 돌아온 현표, 그러니까 컬러즈 플로잉 자마들이 또 동반 입상을 이끌어냈는데 서울에서 두각을 좀 못 보이곤 있지만 이 컬러즈 데일이 체형도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특히나 월요일날 54조의 국산 2군이죠. 천년직이라고 상당히 좀 주로에만 나오면 끄는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하고 병합 때도 국이군 말, 그리고 그것도 끌리는 선행형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밀리지 않을 정도로 좀 지금 걸음이 너무 좋아요. 직전에 수석 리더 해리온, 금수봉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다음 경주 여유있게 우승까지도 거둔 전력인 만큼 4번의 컬러즈 데이를 세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 컬러즈 데이.
지난주에 그 KRA 마일컵을 쓸어버렸던 컬러즈 플라잉 자마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태민이라는 설명이었는데 이번에 1200에 나온 이유가요. 데뷔전 때 조금 발주가 좀 디디했던 거 그걸 감안해서 또 거리도 늘려 나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태민연의 4번 컬러즈 데일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겠고 저는 또 다른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2번 마켓세드입니다. 실전 두 번을 통해서 지금 걸음을 늘리고 있는 말인데 전형적인 그 경험이 부족한 마필답게 주행 중에 흙을 못 맞는 또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악벽을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독등은 단독 선행을 나서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저그 때 상당히 좀 빠릿해진 스피드와 더불어서 이번 정도가 좀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 서승문 기수가 이 말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흙 안 맞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가버리는 게 장땡인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의 인코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막 캐세드의 산행 강공까지도 이번 경주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인데 이번 3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변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막 캐세드도 엄청 세게 보고 있고요. 4번 막 컬러지 데일도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를 노리는 승부인데 당연히 센터에 세우는 말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경주입니다. 자, 액면만 보면 사실 이 마필은 이게 막건 사기가 좀 주저주저 하실 수 있으실 만큼 액면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고 이 액면 자체에 다소 좀 숨겨진 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훈련 때의 모습 그리고 이 복귀로도 충분히 나와주는 그런 마필이라 좀 선택 덜 타서 배당 나올 때 그때 한번 강하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왕이면은 좀 우승해주는 그림으로 쌍승시까지 노려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번, 4번 두 마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마필에 복승식 말고 이 쌍으로 좀 와주면서 크게 안구라 하는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첫 번째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번 막 캐세드도 좋고 4번 막 컬러지들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다. 근데 정말 노림수 말은 덜 팔리면서 배당을 안고 쏘는 상황에 있는 말이다. 그럼이 대가리 치는 그림에 대한 아주 큰 배당,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경보를 걸어가겠다. 김주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 3경주 승부의 편을 들어봤는데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자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산 5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이번 4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토요경마 때 이제 방송 메인 승부로 여기서 항구를 하자라고 준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지금 언뜻 보면 한 배당판에 지금 뚜렷한 대가리가 없이 한 4, 5파전 정도로 팔릴 느낌이에요. 직전에 선전했던 7번 퍼펙트 클론이 조금 더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는데 7번 막 퍼펙트 클론마저도 체구가 작은 이 430다마만한테 부담 분량이 지금 5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 퍼펙트 클론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인기 구도 속에 이번 4경주를 임승진이가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좀 덜 팔리는 쪽에 노림수말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젖어낼 등짝으로의 전격 교체를 하고 나서고 있고 경주 조건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말, 그 노림수말을 손에 쥐고 있고 또 인기만 쪽에 배당판에 팔리고 없을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가 한 2마리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몰을 할 말인데 확실한 내용을 갖고 완벽하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4경주를 준비되고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4경주 1000m라면은 뭐 1분 한 2, 3초 상황에 쑥 그냥 끝날 상황인데 1분 2, 3초 동안에 그 스릴 있는 한판 즐기면서 항구락까지도 맛볼 수 있는 멋진 막권으로
사경주를 함께 사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5등급 경주 9마리인데 이번 5경주는 또 우리 민태민연의 메인 승부입니다. 임승진의 4경주 메인에서 바로 이은 연타로 터지는 민태민의 메인 승부인데 그 승부의 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가 이제 5경주입니다. 임승진 의원이 4경주, 그리고 제가 5경주, 공교롭게도 이제 김주원 의원이 돌아오는 6경주가 메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6번 잘났어 정말을 드디어 묻지마 대가리로 믿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최근에 이거 공백 갖고 나와서 2번을 제가 놓고 때렸던 게 잘났어 정말이었는데, 최근에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3등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왔고요. 훈련 내용 자체가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편성도 직전보다 워낙에 덜덜한 상태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6번 잘났어 정말이 강축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후차권인데 훈련 내용에서 한 마리 아주 세게 노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 배당 뭐 몇 배가 나오든 관계없어요. 강하게 한 방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받칠 막건들 좀 여유 있게 뺄 거 빼고 꼭 뭐 어쩔 수 없이 깔아두는 막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애들 좀 받쳐놓으면은 적중과 환수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 중에 충마를 오픈하셨어요. 네. 6번마 잘났어 정말이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대가리다. 뭐 잘났어 정말을 놓고 사실상의 한방 승부고 나머지 좀 깔아놓는 한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좀 깔아놓으면서 좀 안전빵으로 더 가겠다. 네. 한 방으로 그냥 시원하게 때려 갈기고 안전장치 할 2마리 정도 받쳐가는 민태민의 메인 승부 토요일 5경주. 민태민이 또 마지막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해버렸어요. 스스로 워낙에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또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좋네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등급 12마리인데 우리 맞추고 레이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4경주, 5경주, 6경주가 정말 제대로만 딱 때려 맞춰주면 조기 시쳇말로 조기 귀가 상황이 나오겠는데 그 승부의 변, 김주현 의원의 메인 승부의 변을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경주는 일단 뭐 당일 여러분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3마리만 뚫려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아몬거스트를 시작으로 4번마 선크레스트, 외곽에 8번마 구름 위의 나미. 이제 액면상으로는 3마리의 우세가 누가 봐도 이 전망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도 그 3마리가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믿고 뛸 축은 분명하게 서 있는데 갖다 붙일 말들은 배당판이 뚫려 있는 인기마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환수가 되는 선에서 그 뚫려 있는 인기마는 제가 뭐 받쳐가든 삼복으로 활용을 하든 어떻게든 좀 보험 처리용으로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노리는 건 사실상 복병마가 왔을 때 항구라 하는 그림, 단통 막건입니다. 이제 쌍복 단통, 아마 현장에서도 복승식이나 쌍승식으로 나머지 인기만은 받쳐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3복승 정도로만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 막아놓고요. 이제 믿고 있는 대가리에 노림수 복병이 오는 그림으로 한 15배 나올 것 같은데,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세삼창 외칠 수 있을 만큼 좀 재밌게 한번 때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번, 4번, 8번 인기마가 팔릴 텐데 그 중에서 진카는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때려 붙일 아나짜리가 있다. 이런 포인트였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구름 위에 나비가 아니라 구름 위에 남이라고 그랬어요. 아, 제 혀가 짧아가지고요. 네. 요즘 당구 좀 치시니까 구름 위에 구름 위에 남이라고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만세삼창은 3일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자주 합니다. 경마장에서. 좋습니다. 이번 6경주 김주원 의원의 메인 승부인데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으면 구름 위에 나비를 구름 위에 남이라고 했을까요? 자, 아무튼 제대로 적중하셔서 만세삼창 만세삼창 한번 하는 걸 제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세삼창 꼭 예, 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4등 6경주 10마리인데요. 자, 민태민전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사실 오지 말았어야 될 마필이었는데 끝끝내 오더라고요. 바로 6번 야오 선샤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미 뭐 지난번에 준비는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전에서 조금 이제 승부를 강하게 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직선에서는 당연히 뭐 열심히 타는 상황이었고 흙을 맞으면 좀 덜 뛰는 말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흙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현우 기수가 직접 또 만들어놨고 뭐 약간 좀 이 머리를 좀 굴려본다라면은 지난번에 어설프게 타서 뭐 속된 말로 끌렸다고 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그걸 또 한 번 박현우를 맡겼다라면은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승부 타임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번 야오 선샤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단 말입니다. 예, 저기 때만 보면은 뭐 날라다니죠 말이. 실전하고 연결이 좀 안 되면서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난번에 왔는데 이번에도 뭐 급현상이라면은 역시나 가능권이다라는 게 민태맨연의 설명이었고 저는 이번 경주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 보여요. 확실하게 어떤 놈을 믿고 때리고 들어가자니 또 단점이 보이고 또 이놈 보면 또 이놈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9번마 슈퍼가디언이 이번에 순군전인데 일부러 1200으로 방향을 잡고 나왔습니다. 순발력에 비해서 조금 짧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안쪽에 또 느닷없이 또 튀어나올 선행마도 분명히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선행 강공에 대한 의지가 워낙에 뚜렷합니다. 출마투표 단계부터 선행에 올인 들어가겠다 아주 강공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9번마 슈퍼가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강력한 선두권 공략이 예상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고 김주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9번마 슈퍼가디언에게 좀 힘을 같이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마 스마트나 외곽에 옆에 붙어있죠. 사이렌스톰이 순발력이 빠르긴 합니다만 이 스마트는 이제 선행에 대한 한계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직전에도 따라가는 작전을 고수를 했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10번과의 선행 싸움이 문제인데 일단 뭐 기승술에서도 박은은 기수가 한 수 위고 미느님에서도 박은은 기수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가 선행을 나가서 1200m라면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9번 슈퍼가디언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민태민 의원은 6번 야오 선샤인을 우선 관심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7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4등급 경주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지금 언뜻 보니까 확실하게 너는 대가리다라는 말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없을 것도 같기도 해요. 이 경주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은 틀릴 것 같은데 민태민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눈에 보기에는 그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센스카이 5번이 좀 우세해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틀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리는 말, 그 말이 바로 7번 명문대사라는 마필인데요. 허리 쪽이 안 좋기 때문에 훈련할 때 보면은 뒤가 많이 좀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늑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발주 직후에 대하시가 안 붙는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 허리 쪽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스피드가 좀 덜 나온다 싶었는데 이번에 분명히 말은 좋습니다. 분명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3월 21일 날 이 말을 제가 복병으로 아예 놓고 때리려다가 현장에서 바꿨어요. 왜냐면 그때 오전에 이경주 때 아르고 위즈덤 가지고 경마장에 아주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22조 김동수 기수였죠. 그 때문에 그
그날 김동수 기수가 아무래도 그 강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경마 팬들 뭐 난리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말의 잘못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기승을 했다라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이 미숙한 기수에게는 좀 크게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서 놀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1400거리에 추임력에 우세를 점쳐줄 수 있는 편성이고 훈련이 무엇보다 워낙 좋기 때문에 명문대사를 한번 이번에는 노려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7번 명문대사. 뭐 지난번에 늦발이 페인이기도 했지만 그 오전장에 그 사고가 났던 그 마음의 짐이 좀 더 컸던 거 아니냐. 경주 외적인 변수 쪽에까지 설명을 주시면서 7번 명문대사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김주현님. 예, 저는 5번마 센스카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행만은 아닌데 말이 좀 순간적으로 물붙이는 게 있고 또 그걸 제어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선행을 고집했던 거고 최근에는 뭐 1월 달에는 큰 바다 엄청 센 상대를 만나서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고 이번에 1400이면요 다시 적정거리로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하만식 기수가 올라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최근에 이 등짝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몰아줄 수 있는 하만식 기수까지 박희철 조교사가 긴급 투입을 시켰다라면 그만큼 뭐 의지적인 측면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5번 센스카이. 여기서 뭐 그냥 선행이에요. 예, 들고 있어도 그냥 선행이고 직전에 장거리까지 경험해봤고 말도 좋고 5번 센스카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관심을 주셨고 뭐 5번 센스카이고 7번 명문대사고 다 좋죠. 좋은데 저는 이제 복병권 쪽에 4번 로이카 사실 뭐 8번 뛰면서 데뷔 초에 3번 입상을 하고 그 뒤로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4번 로이카인데 지난번부터 장철이가 조교하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체기를 의식해서 직전에 처음으로 임마필을 갖고 조교를 하는데 채찍까지 막 들이대가면서 의욕적으로 조교를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 채찍까지 대가면서 조교를 했던 것에 말 자체가 좀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장철이가 의욕적으로 뭐 들이대가면서 조교를 하는데 분명히 좀 더 효과를 볼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센스카이나 7번 명문대사에 이어서 임승진이는 4번 로이카의 복병 가능성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8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700m고요. 3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이번 9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후반부 준메이 승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경주는 김주원 의원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4번마 뉴 화이트 삭스가 또 재밌습니다. 이 주행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장거리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이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 말이 뉴 화이트 삭스인데 첫거리 도전이라 어느 정도의 인기가 집중이 될지 아니면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너 4개짜리 중장거리 경주에서도 자기 능력을 다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승분전에 장거리 처음이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다. 4번 뉴화이트 삭스 김주원 의원의 관심마였고 민태민 의원. 네, 사실 뭐 어떻게 승부가 될지 참 궁금한데 라든가 4번 뭐 뉴 화이트 삭스, 90번의 선봉, 12번 스마트 타임까지 다들 일말에 좀 불안감들은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그래도 4번 뉴 화이트 삭스가 질주 습성이 상당히 좀 유연한 말이고 또 문세영 기수가 여기 몇 마리 탈 수 있는 말들 제껴놓고 뉴 화이트 삭스에 올라왔다는 점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이 국산 마필들이 그 시순말로 갔을 때 거리 적성이 좀 짧더라고요. 고려방을 비롯해서 뭐 잘 나갔던 말들 전부 다 가야산성 이런 말들도 다 자마들이 좀 단거리형의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활동의 한계가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도 1700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4번 뉴화이트 삭스 저도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번 뉴화이트 삭스를 양쪽 위원님들이 공통 우선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는데 임승진이가 이번 경주를 이제 중매인 승부로 정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승군전이고 장거리 처음이어서 믿어 못 믿어 할 마필이 6번 뉴화이트 삭스인데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확신이라 그럴까요? 향후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뉴화이트 삭스가 김창식 마주 말인데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김창식 마주 말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김창식 마주로 하면은 그 예전에 그 김옥성 기수 양말 공장 삭스 사장이에요. 무슨 삭스 이 김옥성 기수하고 좀 호흡을 맞췄던 기수인데 마주인데 문세영의 말머리에 좀 매료가 된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그 디플로매틱 미션 금화필도 김창식 마주 건데 문세영의 그 열심히 타는 모습에 좀 반하지 않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김옥성 기수를 이제 뺀질을 시키고 문세영 기수를 자주 기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 맞물려서 사실 이건 뭐 정말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4번 뉴화이트 삭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일단은 그 이번 구경주 준매인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 자 3번만 올웨이즈 위너, 12번만 스마트 타임, 10번 선봉, 그리고 한 마리 더 팔린다면 6번만 키핑 드로피 정도가 팔릴 것 같은데 얘네들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중매인 승부의 포인트는 한 방이죠. 4번 뉴화이트 삭스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면서 방금 불러드린 말 중에 딱 한 마리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갓다리예요. 갓다리고 특히나 한 마리 좀 불안한 정도의 말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마필이 바로 3번마 올웨이즈 위너예요. 지난 3월달에 뛰고 나서 2주 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왔나라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코리안 더비에 나가려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상금을 좀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착순 상금이라도 몇 푼이라도 벌어서 버틸려고 나온 거다. 지금 한선이를 태우고 57km입니다.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탔던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타는 문세영이니만큼 3번만 올웨이즈너 정도는 너끈하게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이번 구경주 임승진의 중매인 승부로 준비를 한 만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1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입니다. 1등급에서 아직 그 부산에서는 국산마가 우승을 지금 이 산지 통합이 되면서 부산에서는 국산마가 우승을 했어요 몇 번. 근데 서울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지난주에도 그 뭐지? 놀부만세. 놀부만세 게임에 마이데이에게 기대를 해봤는데 또 졌어요. 이번 경주가 지금 국산마가 우승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태민연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마리가 단촐하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능력의 우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압축된 막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뭐 인기도를 떠나서 얼마나 팔릴지 저도 내심 궁금한데요. 7번 바다질주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좀 제 주변에 전문가 중에서 이거 맞춰가지고 뭐 거품을 무는 분도 계시던데 직전에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복귀를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직전에 그 바다질주의 경주 전개 내용 이런 부분에서는 더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훈련 때 어차피 핸디캡이라서 지난주부터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좀 덜덜한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국산마들이 좀 인기를 모을 정도로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강력한 의지 있는 훈련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점에서 7번 바다질주를 한 번 더 좀 재밌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번 바다질주 외산마 쪽에 민태민연은 역시 이번 경주도 이번 1등급 경주도 외산마다 7번 바다질주를 우선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김주원. 예, 저는 좀 반대로 국산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당연히 6번마 강희가 서 있습니다. 이 강희라는 말은 이미 작년도에 코너 4개짜리에 대한 이
물음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완벽한 적응력, 거기에 어마어마한 근성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1등급 최강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이 자질을 분명 작년도에 보여줬습니다. 1등급 아직 뭐 상위권 전력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더욱더 나은 기량이 기대되는 말이 강하고 사실 뭐 말 안 좋았을 때도 들어왔을 만큼 이미 기본 기능 검증이 됐기 때문에 1등급 이 정도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6번마 강해 쪽에 작년에 이미 그 뭡니까 농림부 장관배 네. 그 3차게 했었죠 그때. 네, 엄청 좋죠. 부산 센말들. 근데 그때는 또 3세마 경주였어요. 네. 아무튼 그 센 편성에서 3차까지 했던 장거리 검증까지 끝낸 이번 강해를 우선순위 말씀해 주셨고, 저는 8번마 더블 샤이닝이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좀 들봤던 말입니다. 연투를 때리기에는 무리한 지금 상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좀 들봤던 말인데, 이번에는 부담 중은 올랐지만 대략 경기가 확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선행까지도 갈 수 있고 또 뭐 옆에 있는 9번 천년유산이 한 번 더 들이댄다면 뭐 따라가서도 충분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 회복 여부만 관건이었는데 컨디션을 분명히 회복하고 나오는 만큼 저는 8번 더블 샤이닝 쪽에 우선 관심을 가지면서 10경주 3마리 말했는데 3마리 외에 변수는 없나요? 사실 뭐 천년유사는 솔직히 저는 아예 안 보는 말이에요. 사실은 직전에 레이스를 너무 편하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사마롱이 37초 3을 끊었다는 거, 뭐 어마어마하게 느린 기록으로 2분 16초 5라는 기록,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임페투스도 이번에 말이 좀 베스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워 보여서 다리 쪽이 좀 까졌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 명이 얘기한 그 3마리가 팔릴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김종현 씨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유산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은 애당초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던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9번 빼고 나니까는 외곽의 6, 7, 8, 일단 뭐 3파전 구도로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역시나 뭐 같은 멘트들이 나옵니다. 10경주 6번 강해, 7번 바다질주, 8번 더블 샤이닝 3마리 관심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202등급 경주입니다. 14마리인데 상당한 안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두마번을 잡을 때도 좀 골치가 아팠던,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판때기를 볼 정도로 골치가 좀 아팠는데 민태맨의 시각은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결과가 상당히 좀 사뭇 궁금합니다. 예상가이기 이전에 뭐 경마 배팅하는 입장, 경마 팬으로서 이런 레이스는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재밌을 것 같은데, 훈련 때 변화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저는 좀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말이 직전 대비해서 정말 눈에 확 띄게 달라진 게 4번의 아줄파이어입니다. 이 말이 제가 항상 인기를 모아도 여러분께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몸에 유연성이 전혀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힘은 좋고 나름대로 그 길게도 잘 가고 하는데 부드럽게 점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몸 자세가 좀 주폭이 유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좀 뻣뻣했던 게 아줄파이어인데요. 그 말이 이번에 8주 만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큰 질병도 없었고 쉬었다 나오면서 어린 말이 이제 뭐 뭔가 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진 아줄파이어가 그 기존의 잠재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이번이라면은 재밌는 말이 아줄파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4번 아줄파이어. 지난번에 문세희가 타고 대가리 팔렸던 말입니다. 네.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혀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것이 탔던 기수의 또 리뷰고,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태민 의원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자면 지금 마필 자체가 변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 조교 패턴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말 스스로의 어떤 그 힘이 차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네, 왔다는 거예요? 저는 패턴도 약간은 강도가 좀 올라간 느낌은 있는데 그 임승준 의원이 이제 두 번째 후자 쪽에 얘기한 그 말 스스로가 이제 어린 말들이 그런 경주를 거듭하고 뭐 지다 버릇 한번 뭐 부딪혀도 보고 이리 치여도 보고 하다 보면은 말들이 이제 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습성, 이 주행 자세 같은 게 좀 변화가 옵니다. 어린 말들이. 근데 아줄파이어가 이번에 스포 나갈 때 뭐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뭐 경마왕이나 검빛 같은 거 이제 동영상을 비교 분석을 해봐도 직전 대비해서 이번에 그 스포 나갈 때 걸음 유연함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말의 그 주행 자세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화가 와 있는 사반 아줄파이어 민태민 의원의 관심마였고 김조원 의원. 예, 이게 먹을 게 좀 많을 것 같은 레이스라 제가 현장에서 배당 괜찮으면 승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한 마리 강추드리는 건 9번마 베스타이입니다. 이 베스타이는 이제 걸음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징조가 1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들 이제 선행마로 생각했던 베스타이가 뒤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지난주에 강력한 인기마였던 타피 포인트를 가지고 놀았고요. 그리고 직전 3월 달에는 타이틀 경주였기 때문에 그것도 1군, 5군 점핑까지 했죠. 어마어마한 능력마들과 뛰면서도 자기의 선두력은 유감없이 발휘를 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끈기도 강자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2등급 경주라면은 혼합 2등급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고 적정거리인 1200m를 골라 나왔다라는 건 마방에서도 쉬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만 받는다라면 베스트하이가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9번마 베스트 하이. 지금 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네. 단거리를 또 노리고 나온 만큼 9번 베스트 하이를 당연히 먼저 보겠다. 김조원 의원의 관심이었고 아까 우리 김조원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건 뭐 여기 11 정도를 맞히면 돈이에요 무조건. 네, 그렇죠. 맞추기만 하면 한구라예요. 뭐 배당이 한 10배, 최저 배당 10배로 빵꾸가 날 상황이라 딱 제대로 한 방 때려버리면 이건 한구라인데 과연 제대로 맞힐 수가 있냐가 문제예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저는 일단은 4번 아줄파예요. 제가 아까 민태민 의원한테 계속해서 막 좀 심도 있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난번에 깨진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조교 방심이라고 그럴까요? 조교 방심.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엔 좀 민사인 기수가 좀 확실하게 단도를 친 모양인데 아무튼 저는 4번 아줄파이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물론 9번 베스트 당연히 관심권이고 또 봐야 될 말이 천지막갈 같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말 싹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과 또 방송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각 위원별로 또 현장 속보와 본원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 11경주는 아무튼 맞추면 돈이다. 그런 만큼 뭐 저희 3명 맞추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해서 파서 제대로 된 적중 막권을 선사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4월 11일 토경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이루경마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